정확한 증세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구나 정도까지 그날 당시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도 계속 암 투병 중이고, 네, 집사님도, 네, 그리고 아내 이제 발병까지 들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네. 병원에서 이제 용종을 절제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내 역시도 또 대장암 4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이제 정신없는 시간들이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님 떠나 보내셨고, 네. 아내는 또 언제 어떻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그 둘째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네. 이제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3개월 뒤에 둘째가 이제 태어났거든요. 네네.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부터 증상이 좀 있었어요. 계속 설사를 계속하고 해서 병원에 이제 산부인과 가서 여쭤보니까 예. 아, 뭐 임신 말기에는 그런 증상이 좀 있을 수 예, 있다. 예. 근데 아이가 지금 많이 커서 검사를 하기는 힘드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한번 경과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큰 문제는 아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설사가 계속 되니까 배는 이렇게 많이 불러오는데 오히려 아내는 살이 계속 빠지고 이렇게 홀쭉해지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둘째가 태어나고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이제 받게 됐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더 이상의 우리 가족한테 어떤 이런 일들이 또 아내도 젊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진료를 잡아주고 회사에 있었거든요. 아내가 또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지나니까 울면서 전화가 오거나 새벽에 누군가한테 전화 오면 이게 좋은 전화는 아니다라는 게 맞아요.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아내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뱃속에 용종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급하게 또 회사 이야기해서 바로 또 아내의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날은 이제 그 용종이 많이 있다, 이제 가족성 용종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정확한 증세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구나 정도까지 그날 당시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도 계속 암 투병 중이고, 네, 집사님도, 네, 그리고 아내 이제 발병까지 들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네. 병원에서 이제 용종을 절제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내 역시도 또 대장암 4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이제 정신없는 시간들이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와닿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실감이 나고 말고 할 게 없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정말 우리 가정이 이제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피덩이들. 네. 애들도 이제 막 기어다니고 하는 그런 시기였고. 남편분도 너무 힘드셨겠지만 아내 본인 자체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 한참 아이들 돌봐야 될 때인데. 누구보다 또 아내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고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랑은 원래 또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가장 친한 이제 대학교 동기의 친구에서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됐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각별하다 보니까 원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본인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아내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이제 시기가 아내도 4기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길게 이렇게 여생을 보진 않거든요.
이제 아내가 거의 한 6년 정도 발병하고 6년 정도 생활했었어요. 예.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아내가 이제 뇌까지 전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몸속에 장기의 모든 부분이 다 전이되고 뇌까지 이제 전이가 되면서 이제 병원에 제가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뇌까지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냐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전이 되기 전에 보통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근데 이제 뇌에 전이가 되면서 아내 역시도 이제 뭐 선망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간헐적인 이렇게 이제 간질 증상 같은 증상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뇌에 전이가 되니까 그때부터 몸이 많이 힘들어졌었어요. 예. 이제 구토를 하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반복되면서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아버지를 잃었던 이 일이 또 반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승준이 학교 문제로 뭐 다툰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에 승준이가 이제 입학해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네네. 그 시기 때 이제 승준이 학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통 그 시기에 엄마들이 유치원을 보내거나 학교를 보낼 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 아무래도 또 그 지역에서 또 좋은 학교라고 알려진 부설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려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내가 갑자기 근데 그 부설 초등학교는 엄마가 학교를 많이 가야 되는 학교인 것 같아서 조금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예. 제가 대뜸 화를 냈었거든요. 왜 그런 걸 고민을 하냐. 아이한테 아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아이한테 가장 좋은 학교를 고민해야지 왜 그런 고민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내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저도 알고 있지만 이제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이미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승준이 학교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누워서 내가 없을 수도 있죠. 내 집안, 예. 내 가족을 얼마나 떠올리면서 잠을 잤겠냐고. 네. 그 후에 급격히 이제 나빠지던가요? 네,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에는 그때도 아마 몸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왔었거든요. 이제 등 쪽에 전이된 부위의 통증이 이제 진통제로도 이제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럼 아이들은 엄마와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첫째는 어리지만 네.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아팠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병원을 제가 항상 다 데리고 다녔어요. 서울의 병원을. 아내랑 이제 서울의 병원에 갈 때면 그때는 그래도 3살 이제 4살 이렇게 되니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저희가 여행 오는 것처럼 이제 승준이랑 셋이 이제 기차 타고 병원에 와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다녔었거든요. 인근에 세브란스 교정의 아이랑 같이 걷기도 하고 경복궁에 같이 이제 진료가 끝나고 나면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뭐 놀이공원에도 데리고 가고 이제 첫째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아이한테도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픈데 천국의 하나님이 엄마가 빨리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마가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승준이 그리고 둘째 예린이한테도 해줬었고요. 근데 둘째는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걸 인지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첫째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큰애 또 알 나이니까 엄마가 어쩌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슬픔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땠어요? 이제 본인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한 거는 이제 서울의 병원에서 이제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줬을 때 집 근처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없으니까. 않으니까 가족들하고 얼굴도 많이 보고 시간을 보내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또 어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때가 한 3월 중순경이었는데 네네. 서울에서 이제 그 진주까지 차로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앰뷸런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네. 앰뷸런스 이제 아내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앰뷸런스 기사도 이대로 차에서 혹시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의료진도 한 명 같이 탑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제발 진주에 가서 아이들하고 엄마 다 같이 우리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도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정말 어렵게 그 진주의 이제 대학병원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근데 도착했는데도 또 병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가족들을 빨리 다 불러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라.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부산에 이제 처가댁 식구들부터 이제 아이랑 어머니랑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응급실에 다 모여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지켜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도 하나님께 또 기도 드리고 또 제발 조금만 시간을 더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날 이제 죽는다고 다 와 있는데 이제 깨어나서 또 임종실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예. 임종실은 정말 이제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하고 조용히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찬송도 듣고 막 기도도 또 드리고 조용히 임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병실인데 저도 그때 이제 임종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임종실에서도 아내가 또 기적적으로 또 깨어났어요. 예. 그래서 또 일반 병실로 또 옮겨서 정신도 깨어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또 기적적인 일들이 또 그때 또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깨어나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내분이? 깨어나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고 싶었다고. 네, 그런 이야기. 큰애도 많이 울고요. 이제 그렇게 깨어나고 또 다시 일반 병실에 와서 또 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네네.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병원에서 빨리 또 다 가족들 불러 모으세요. 이제 오늘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승준이는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엄마 천국에 가니까 엄마 천국 갈 때 쓰시라고 자기 그 용돈을 이렇게 자기가 모아둔 용돈을 구기 다 모아가지고 이제 편지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하면서 엄마 용돈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아휴, 너무 첫째한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게 너무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이제 감사한 마음도 큰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아이가 좀 아이다워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본인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른스러워진 것 같고 또 저는 저 스스로 반성하는 게 저도 모르게 아이를 너무 어른스럽게 키우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이제 가족을 잃는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없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없을 때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좀 어른스러워져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 후 5월 8일 네. 결국 천국으로 떠나시던 날 생각이 나시죠? 네, 그날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 장인 장모님도 다 계시는 이제 자리에서 이제
어버이날에 이제 네네. 천국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효녀라고 이제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또 다 챙기고 기억하라고 그날 또 천국에 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을 가족들이 했었고요. 예. 아내가 가고 나서도 이제 이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둘째가 딸인데 예. 제가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챙기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같은 동성이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도 이쁘게 해줘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옷도 이쁘게 입혀야 되는데 맞아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제 쇼핑몰 사이트에서 둘째 딸 옷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문했어요? 예, 주문해놓고 또 저 입으라고 셔츠나 이런 것들 주문해서 이렇게 준비해놨더라고요. 아유. 엄마 떠나는 날 둘째는 엄마의 죽음을 좀 인식을 하던가요? 둘째는 사실 그때 6살이라서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다만 단순히 친지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네. 이제 사촌들하고 즐겁게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고 뭐 그렇게 했었고 이제 입관식을 하면 이제 고인의 화장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첫째는 그 화장을 보고 이제 조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이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도 아니고 그 화장이 엄마가 이뻤던 그런 화장의 모습이 아니니까 처음에 그걸 같이 봐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엄마의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좋게 또 기억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천국에 가는 날의 모습이고 그 모습도 지금은 아름다웠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우리 집사님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가 스스로 20대에 겪었던 네. 그 암 환자로서의 시간과 네. 또 아버지를 네. 보내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네. 보냈던 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그 시간이 지금은 지나서 그렇겠지만 정말 번개같이 지나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번개같이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간 것 같고 틈틈이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엄마나 이제 할아버지, 이제 고인이 된 우리 가족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이고 또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그런 난치병 어린이라든지 소아암 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저 몰래 후원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저도 지금 이제 아내가 천국에 간 이후로는 그런 치질을 그대로 받아서 예. 이제 그런 소아암 환자에 대한 후원이나 봉사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같이요? 그럼요. 예, 가서 같이 봉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